네, 282페이지요. 제3자에 대한 계약하겠습니다. 자, 보통 계약에다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권리를 가져간다는 조항이 든다면 이게 뭐다? 제3자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은 당사자끼리 주고받죠. 그럼 대금은 보통은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계약이에요, 이게. 근데 갑이 요청합니다.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좀 주라. 그래서 을이 알았다. 승낙. 그래서 돈이 이렇게 가기로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계약에다 이런 계약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이걸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3자를 수익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갑, 을. 무슨 관계? 이 갑을 관계가 있겠죠? 이걸 기본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 관계. 이건 갑하고 누구 관계? 을 관계. 이때 갑병도 뭔가 관계가 있겠죠? 그죠? 이걸 대가 관계라고 해요. 무슨 관계? 대가 관계. 그래서 대가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요? 갑하고 병의 관계. 아마도 갑이 병한테 뭐 빚을 졌거나 빚 질 수도 있잖아요. 빚 갚기 위해서 팔고서 돈 주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병이 뭐예요? 너무 예뻐서 주고 싶어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기본 관계하고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막 맞히는 게 아니고 문제 맞히려면. 그래서 을은 낙약자죠. 그럼 잘 보세요. 을은 갑을 기본 관계에 뭐가 있으면 이 관계는 자기가 끼어 있죠.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 가지고 수익자한테 가서 항변할 수 있다 없다?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갑이 재산권을 제때 안 주면 을한테 항변권이 있죠. 그 항변권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못 주겠다. 얘가 재산권을 이전에 주지 않아서 나도 너한테 돈 못 주겠다.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을이 여기 갑병 문제. 무슨 문제? 여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문제는 을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갑병 문제가 있는 건 그들의 문제지. 을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누구한테? 병한테. 이 대가 관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갑을 있을 때 을은 갑을 당사자니까 문제 가지고는 병한테 가서 뭐 할 수 있는데? 항변할 수 있는데 을은 갑병 문제, 그들의 문제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가지고는 기본 관계 문제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있는데? 항변할 수가 있는데 뭐 가지고는? 대가 관계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그래서 283페이지에 거기 보상관계란 말 있죠. 이 보상관계가 바로 기본 관계예요. 무슨 관계? 기본 관계. 보상관계가 무슨 관계다? 기본 관계다. 그런 얘기야. 힘들면 기본할 때 비읍 있잖아. 보상관계가 무슨 관계다? 기본 관계. 그래서 거기 2번에 거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낙약자 을은 요 약자 갑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낙약자는 무슨 관계 가지고는 대가 관계는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가 없다. 그런 문장이 없네. 그죠? 3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3번이 없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본은 있는데, 뭐는 있는데? 애가 대가리가 없어. 뭐가 없다고? 뭐는 있는데? 기본은 있는데 뭐가 없어 애가? 아이 대가리가 없다. 거기 가세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억하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다 알면 좋은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제일 포인트를 잡아서 그건 꼭 기억해 뒀다가 시험장 가면 써먹을 수가 있잖아. 마침 그게 정답이면 너무 좋잖아요. 뭐 정답 아니면 이제 다른 거 찍어야 되겠지. 지금 이렇게 가서 이제 점점점 가가지고 이제 B점 때 무슨 의사표시 할 거예요? 응? 7월 1일 날 기약하면서 7월 15일 날 대금은 이렇게 주세요. 에? 그럼 아마도 이제 누가 을이 갑이 이제 병한테 전화했겠지. 며칠 날 가셔서 돈 받으시라. 에? 그러면 이제 병이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7월 15일 날 가서 뭐예요? 에? 수의사 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자꾸 다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니고? 갑이 아니고 누구다? 을한테 해야 된다. 갑이 뭐예요? 갑이. 요약자, 낙약자. 응? 갑이 요약자예요? 낙약자예요? 요약자.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요약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낙약자한테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수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고 자신의 권리 발생이에요. 수의사 표시하게 되면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죠. 갑과 을의 계약은 이미 뭐 한 거고 성립한 거고 수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아니야. 수의사 표시는 자신의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한 거지 뭐. 누구 권리? 병. 대금 채권 취득했죠? 그럼 권리가 발생했으면 을은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이 낙약자가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행 지체에 빠진 낙약자가 지체에 빠지게 되면 갑은 요 약자는 무슨 자는? 자, 이때 해제는 누가 할까요? 갑이 하는 거야. 해제는. 아시겠어요? 해제하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무슨 회복도? 그냥 원위치 시켜라고 누가? 을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기 자신의 권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코스로 받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을의 뭐를 문제 삼아서? 채무를 문제 삼아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수익자는 무슨 배상을? 손해배상을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토리 기억하세요. 기본 관계, 대가 관계가 있었지. 기대. 그래서 기본 문제 있으면 수익자한테 가서 있다. 을은 무슨 관계? 대가리. 대가 관계. 문제 있어도 뭐 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수익의사 표시인데 돈을 안 줘. 그러면 해제 원상회복은 누가 하고? 요약자가 하고. 수익자는 수익 받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배상? 요거 꼭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고서 요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요약자는 이렇게 원이 커져요. 어? 그래서 원상회복은 누가 요구하고요? 해제 통한 원상회복.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예? 그러니까 기대하고 대가 관계하고 수익의사 표시했는데 저것이 안 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겠지.
이때 해제는 누가 한다? 갑. 유약자가 해제 플러스 원상회복 청구하고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맨 밑에 효과 가로 1번에 1번 권리 발생 요건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무슨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7번 손해배상 청구권에 청구권 기억 체킹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3번, 7번의 기억 제3자가 무슨 의사표시? 의사표시한 후 낙약자 뭐가 있으면? 체불이 있으면 제3자가 무슨 배상? 그래서 거기다가 빵빵 시옷 제3자를 위한 계약 얘가 뭐는 있는데 기본은 있는데 뭐가 없어? 대가리가 없어. 어? 그리고 빵빵 시옷 딱 가져가서 그걸로 승부 딱 걸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 갖고 문제 읽으면서 이 소리가 그 소리다 자꾸 연습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변형된 지문들을 자꾸 만나서 경험을 하셔야지 아 그게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고 뭐야?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야.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 넘어갑니다. 뭐 넘어간다? 자, 이걸 연습해 보세요. 불성립 반대는 뭐고? 네, 성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응? 제가 맨날 여기다 뭐 그리죠? 원을 그리죠. 이게 성립의 효력이에요. 효력이죠. 1번, 2번은 무효. 3번, 4번은 유효. 에?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이 불확정 유효가 취소죠. 그럼 채무 불량은 언제 쓰는 거예요? 네? 4번을 전제로 쓰는 게 채무 불량이죠. 그죠? 자, 취득서가 완성돼서 입증까지 마쳐서 이제 등기 넘겨오면 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한테 팔고 먹고 튀다가 완성자한테 절미를 잡혔습니다. 그럼 등기 안 된 완성자는 먹고 튄 소유자한테 가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공격해야 돼요? 체불 손배 공격해야 돼요? 갑등기 을 편공자 20년 깃발 꽂고 점에서 완성됐죠. 그럼 등기청권 발생했을 때 그게 계약상 채권 채무관계의 등청이에요? 그냥 점유의 등청이야? 둘이 뭐 한 적이 없어? 무슨 단어 쓰면 안 돼?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단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아, 모르고 자동차 앞에 툭 쳐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게 이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이야. 과실이 있든 고의가 있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불법 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불은 이걸 다 거치고 들어야 되지. 그럼 체불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가 뭐다? 뭐가 있었고? 이행 지체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행 뭐가 있었고? 불능이 있었고 지체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불능은 뭐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코스는 똑같습니다.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하고 무슨 회복하고 손해배상 여 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된 다음에 뭐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변제기일 때는 반대 의무 제공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네? 서로 변제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도 변제기고 이쪽도 변제기일 때는 지체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최고 못 때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 지체가 돼서 순서가 맞지.
자, 서로 변제기에 있었습니다. 뭐 있다고요? 서로 변제기에 있었는데 무슨 불능에 빠져요? 이행 불능에 빠졌다면 이때 물어보겠습니다. 반대 의무, 이행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불능인데 뭔데? 불능은 아무리 해봐야 어차피 나한테 못 오잖아. 내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긴 뭐 하기 위해서? 최고하기 위해서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반대 의무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무슨 불능은? 이행불능은 서로 변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아니 반대 의무 정할 필요가 없지. 그게 판례의 태도다. 이런 얘기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차있죠? 지체하고 뭐하고 불능. 그렇고 이제 공부하다면 여기 중간에 정기행위라고 하나 나와. 무슨 행위? 정기행위는 특수한 이행지체. 예식장, 화한, 주문. 그럴 경우는 독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뭐로 들어가면 돼요?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4페이지 가로 1번이 이행지체란 말 있죠. 284페이지요. 지체 있죠? 그러니까 변제기일 때는 지체가 아니니까 반대 의무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려야지 그 중간에 최고 들어가는 거지. 최고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맨 우측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채무자 뭐가 있을 것? 지체가 있을 것.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최고가 필요한 경우에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최고를 한 후 해제에서는 다시 중복 뭐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다. 니은 상당한 기간 정해서 최고해야 되겠죠. 자, 그 리얼에다 체킹하시면 되겠네. 리얼이 포인트예요. 리얼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행을 뭐하고? 제공하고 이행 지체 빠뜨린 다음에 이행 청구 독촉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이행 불능이죠. 채무자 귀책서 이행 불능. 이때 떠오를 것이 위험 부담이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행 불능은 1번 끝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최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변제기일 때 최고 때리려면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때리니까 반대 의무 이행 정할 필요가 있겠지. 변제기 동생가 있다 이행 불능되면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자, 5번 보세요. 밑에 해제권 발생한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1. 무슨 행위? 예식장, 화한, 주문, 정기행위, 이행 불능 있죠. 세 번째, 최고 배제 뭐가 있는 경우? 특약 있는 경우. 특약 맺었어요. 야, 중도금 안 주면 야, 최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해제한다. 특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법정 해제는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이니까. 정상적인 지체는 최고 때려야 되겠지만 특약 맺어서 너 중도금 안 주면 조문은 최고라고 돼 있는데 우린 뭐 할 필요 없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한다. 그리 알아라.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죠.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거기 1, 2, 3, 4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갑니다. 네, 거기 중간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나왔네요. 무슨 성?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데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이쪽은 갑을병, 이쪽은 정 혼자야.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갑 이쪽에서 해지할 때는 갑만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걸 전원으로부터 행사. 언제부터? 전원부터 정한테 행사해야지 해제가 됩니다. 또 거꾸로 누가 해제할 때는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갑한테 해제하고 해제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 누구한테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뭐예요? 정의. 누구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뭐 할 것? 행사해야 되겠죠. 예?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할 것. 다음 수인 중 한 사람의 해제권이 만약에 뭐 하면? 소멸하면 을병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해제권의 무슨 성?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행사할 때 올. 네? 행사는 전부 다 올이죠. 또 한 사람 해제권 날아가면 나머지 것도 몽땅 소멸합니다. 이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해제 효과입니다. 무슨 회복이 있고요? 원상회복. 특징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를 물을까 묻지 않을까? 뭐 책은 없습니다만 적어 놓으세요. 원상회복은 뭐뭐 묻지 않는다.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다 주고받은 거 원위치. 또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뭔다고요? 이자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입니다. 무슨 배상이요? 원상회복 플러스 손해배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에다가 별표. 가로 4번 맨 밑에 거 보호되는 제3자 범위. 자, 먼저 설명 듣고 볼게요.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중도금만 줬습니다. 근데 보통은 중도금 주면은 등기 안 넘겨주죠. 근데 혹시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어. 을한테. 누구한테?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 응? 유효등기죠? 일단 뭐 넘겨주면? 등기 넘겨주면 유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뭐만 주면 돼요? 잔금만 주면 되잖아. 아, 근데 잔금을 안 주네.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 중도금 주고서 등기 쳐줬어요. 잔금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잔금 안 주면 이 채무 불이행 맞아요? 채무 불이행 맞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이행무가 되겠지. 이미 등기 넘겨준 거니까. 그럼 지체에 빠졌지. 최고 때리고 계약을 뭐 한다? 해지. 네, 해제죠. 뭐라고요? 제거합니다. 그럼 뭘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X 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 바로 무효 등기가 되죠. 그죠? 해제가 되면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죠? 그러니까 등기는 무슨 등기란 얘기야? 무효 등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뭐 되기 전? 해제되기 전 혹시 만약에 유효 등기에 제3자가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요. 악일 수도 있겠죠. 네?
이때 아기가 보호받을까 못 받을까? 응? 기억나는 말 없어요? 오케이. 뭐라고요? 이 등기가 오케이 유효니까 이것도 뭐다? 오케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전은 해제 이전은 선악 불문.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붙었다가 무효 등기 혹시 붙여먹을 수도 있잖아. 아직 말소하기 전까지는 등기가 을로돼 있으니까 병 입장에서는 을이 주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무효 등기에 만약에 제3자가 붙었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죠? 선이야기가 있으면. 기억 안 나나? 기억 안 나? 기억? 아니, 기억 안 나? 그렇지. 뭐라고? 이게 뭐라면? 꽝이면 모두 꽝이다. 이것도 다 꽝이면 우리가 원래는 다 꽝이 뭐다? 꽝. 그러면 얘도 원래 아기도 꽝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판사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대. 갑자기 누구를 보호하겠다? 선이만 보호하겠대. 그래서 해제 이유는 누구만? 아기는 보호 안 해줘. 여기는? 그러면 이 꽝꽝을 다 기억할까 우리? 꽝이면 병은 선악 묻지 않고 꽝꽝이지. 근데 특별한 경우, 무슨 경우? 특별 경우, 보호되는 경우 있죠. 특별한 경우, 특별 경우 뭘까요? 자, 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어디? 그럼 아까 무, 치, 치, 무. 절무, 절치, 상무, 상치, 절무. 그러니까 어느 영역? 그렇지. 단통 착사. 그게 뭐야? 의사표시에서는 갑을이 꽝이 되더라도 원래 제3자가 꽝인데 누구는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 이후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문제 풀이할 때 몽땅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최소로 압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참, 뭐 엄폐물의 법칙. 쉽게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치면 안 나와. 그냥 이게 제일 좋아. 뭐다? 앞사람이 오케이면 뒷사람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오케이고요. 갑 당사자가 꽝이면 뒤도 뭐다? 선이도 꽝, 아기도 다 꽝꽝이야. 다만 특별한 경우가 어디다? 의사표시의 단통 착사와 해제 이후. 해제 이전은 유효 오케이이기 때문에 뭐다? 선악 불문 보호받고요. 해제 이후는 꽝꽝인데 특별하게 누구만? 선이. 또 어디도 있다? 의사표시. 그래서 가로 4번에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효과를 기초로 해서 해제 전 새로운 이해관계가 할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해제 전, 그죠? 해제 전은 오케이죠. 그리고 보호받고서는 완벽한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해제 이유는 안 나왔죠? 해제는 판례 태도예요.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해지는 288페이지 해지는 4분의 1번만 체킹하면 돼요. 해지. 해지는 소급표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럼 여기 해볼까요?
자, 매매 계약이 뭐 했었다? 원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원. 자, 매매가 뭐였더라? 매매가, 에? 뭐도 아니었고요. 불확정 우효, 확정 우효, 불확정 우효도 아니고 퍼펙트 뭐였다? 유효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하다가 문제 삼아서 계약을 뭐 하게 되면 해제죠. 매매는 뭐라고? 제야 제. 에? 그러면 제거하는 거죠. 이 제자가 뭐다? 제거할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매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매매 제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매매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원상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임대차는 계약이 뭐였어요? 임대차 계약도 퍼펙트 유효했었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뭐가 아니고요.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이거도 아니고 이거도 아니고 몇 번이었는데 그럼 임대차는 계속 뭐를 내야 돼요? 차임이 계속 지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유효 이렇게 하다가 차임을 2기분에 다다로 연체했으면 지 꺼지라 할 거 아니에요. 지가 뭐다? 멈출지. 제는 뭐다? 제거할 제자고 지는 뭐다? 멈출 지자죠. 책도 있죠, 이런 거. 에? 멈췄으면 뭐 보이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요? 혜민 스님인가 뭐 있었잖아. 그거. 그리고 또 뭐 스님이 좀 좋은 데 좀 산다고 또 그냥 난리 쳐가지고 또 뭐 좋은 데 살면 어때요? 뭐 꼭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오면요, 이게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에?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슨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항상 5월 100%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걸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나쁘게 보잖아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다정다감해서 그 다정다감에 막 이 현혹돼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결혼한다 보니까 뭐야 줏대가 없이 맨날 뭐야 그냥 말이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게 좋아서 했는데 그게 뭐야? 응? 카리스마가 없다 해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하고 또 연애할 때는 카리스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력 있어가지고 뭐야 좋아서 결혼했더니만 이거 뭐야 맨날 지 멋대로 독불장 하니까 막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은 안 변했는데 보는 사람들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중개업자는 그런 상황들을 잘 캐치하란 말이야. 기분 나빠도 그 사람 말만 있으면 그냥 기분 좋아. 자기도 모르겠어. 자기도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계약서 자꾸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약하려고 갔는데 얼굴 보더니 뭐야 이씨. 자기 노력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멈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연해 그대로. 이건 거슬러 끝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털어야지 이렇게 끝내는 거니까. 여기 뭐하고 청산하고 간다. 청산. 털고 가는 거고. 여기는 자 여러분들 혼인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가 뭐예요? 애들 뭐 다 결혼하고 다 끝나고 나중에 뭐야 그냥 야 귀찮으니까 서로 헤어져 할 수도 있어 없어? 아니 서로 뭐 헤어질 수 있잖아요. 나쁘게 볼 거 없어. 그럼 헤어질 때 그게 원상 회복이 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 돌아갈 수도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해제는 뭐가 있고 소급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다 빗자 써가지고 비소급표. 이 꼴은 뭐다 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장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용계약을 해가지고 막 일하다가 고용계약은 해제야, 해지야? 고용계약은 해지가 되니까 청산하고 이제 가는 거겠지. 해지하게 되면 큰일 나. 받은 월급 다 토해내야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매매는 뭐고? 해제. 계속적 계약 임대차는 뭐다? 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289페이지 갈게요. 매매. 자, 매매의 법률적 성질은 수없이 얘기했죠? 네? 매매는 전형이야, 비전형이야? 전. 약정이니까 요물 아니죠? 또 무무니까 편무 아니죠? 출출이니까 유상이죠? 그럼 시험에 매매는 비전형 아니다. 맞죠? 매매는 요물 아니다. 맞죠? 같은 거예요, 지금. 매매는 편무 아니다. 매매는 무상 아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바꿔놓으면 틀린 사람들 많지. 틀린 사람 많다고. 그럼 뭐 하는 사람이야?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 걸 기본이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 매매는 낙성이고요. 매매는 유상쌍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니까 불료식.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요. 다음, 매매는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지요. 이때 대금은 반드시 돈 금전일 것.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 됩니다. 자, 현실 매매도 뭐의 일종이다? 매매 일정. 현실 매매가 어디서 일어나요? 응? 자, 우리 편의점 가봅시다. 어디 가볼까요? 편의점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가격표가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이죠. 네? 자, 가격표 붙어 있는 상품 진열은 청약으로 볼까요? 청약의 유인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응? 청약 뭐로 보지 않고요. 이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네, 청약의 의사표시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물건이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같은 물건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지. 네? 같은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진열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거 들고 가서 카운터에다 내는 게 뭐야? 이 상품 진입 청약이니까 카운터에다 가서 물건을 내놓는 게 뭐야? 그렇죠? 카운터에 계산대에 가서 물건을 내놓죠. 그러면 갑이 청약한 거죠. 그러면 을이 가서 뭐 한 거예요? 승낙한 거죠. 승낙한 거죠. 그러면 여기 누가 있어요? 예? 계산대에 누가 있어? 병에 알바생이 있는 거죠. 자, 알바생은 자 점유자일까? 예? 점유보조자일까? 알바생은 무슨 자가 아니고? 보조자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권이 없죠. 자, 자력부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력부재권은 있다가 되겠죠. 그럼 이 보조자는 물건을 반드시 줘야 되겠지. 누가 한 거니까? 을이 한 거니까. 이때 돈하고 뭐하고? 지금 물건하고 뭐하고?
돈이 순간적으로 막 교환되지. 그런 걸 현실 매매라고 그래. 무슨 매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채권 행위와 무슨 행위와? 물권 행위가 무슨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따닥 이루어졌지. 매매와 물건하고 돈이 탁 가졌죠.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동시에 따닥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매매? 현실 매매다 이런 얘기. 아셨어요? 무슨 매매? 자, 이때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진열돼 있다가 하나를 집었죠. 네, 이걸 종류 매매라고 해요. 무슨 매매? 무슨 매매? 종류 매매에서 물건을 집는 순간 특정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불특정물 매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매매? 집는 순간 특정됐죠. 그래서 샀죠. 그래서 집에 가져가죠. 아니 가져갔더니 물건이 변질되어 있네. 과자가 변질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들고 오죠. 그럼 다시 물건에 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니까. 그죠?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꿔가죠. 그걸 법률 용어로 종류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달라 하지 마시고 가서 뭐라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요? 완전물 급부 행사하러 왔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매매에서는? 종류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채권 행위에서는 물건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현실 매매에서 물건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왜요? 같은 물건 똑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현실 매매에서는 이거보다 이게 아니네.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는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매매에서는 현실 누구한테 파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많이 팔면 되는 거지. 증여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해? 중요치 않아? 임대차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근데 무슨 매매는? 물건 많이만 팔면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동일성 착오는 중요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 가게 한번 들려서 한번 본 거예요. 이게 법률 용어로 이렇게 바꾸면 몇 가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 매매도 뭐 일죠? 매매 일죠. 자, 290페이지 가셔서 완결권은 건너가고요. 계약금. 무슨 금? 자, 이 계약금 할 때는 가장 포인트는 다른 거 없고요. 291페이지에 계약금 계약 있을 거예요.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그 1번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아셨어요? 그리고 계약금 수수는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맨 밑에 6번 체킹하세요. 맨 밑에 6번 허가받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더라도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하는데 1억 주기로 뭐하고 약정을 하고 혹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할 수도 있겠죠. 4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그러면 얼마 줘야 되겠죠? 6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도금 지급. 무슨 지급?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판례 태도입니다. 약정한 이 상태에서는 갑이든 을이든 뭐 할 수 없다는 사실. 할 수 있다 없다.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중도금 다 준 다음. 중도금 일부도 안 돼요. 중도금 일부 준 상태에서도 뭐 해약금 해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만 가능하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중도금 지급 여기서만 뭐가 가능하다. 무슨 해제가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적에서 했을 때는 말로는 안 되고 따블을 줘야 됩니다. 액 실제로 뭐 하고 제공하고 만약에 이쪽에서 하고 싶으면 여기 말로 하면 되지. 계약금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계약은 소급적 소멸은 맞아요. 근데 해약금 해제는 법정 해제에서 발생하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죠. 또 무슨 매상도? 그래서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약금 해제 시기. 그래서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일부 지급해도 계약금 계약은 뭐하지 않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줘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무슨 계약이라 한다 이것을. 그래서 요물 계약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다다다다 계약. 해약금 해제 시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연습합시다. 매매는 전형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 시기를 기억하시고요. 다음 허가받기 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이거 다시 원 그리면 답이 나오는데. 자, 1. 매매 효력은 아직 없죠. 유동적 무해상 효력은 없죠. 그래서 뭐가 떨어져야지? 4번 허가 떨어져야지 비로소 효력이 생기죠. 4번이 된 이후 효력이 있는데 안 주면 무슨 불이행? 이때 쓰기로 약속돼 있죠. 체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말을 줄일게. 이지가 있죠. 이불이 있죠. 이행지체는 최고가 필요하지만 이불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해제도 있고 뭐도 있고요. 원상회복 있고 무슨 매사?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는 허가 받기 이전 상태에서는 채무불이라는 용어를 쓴다 안 쓴다? 없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채불이 아니죠. 그러면 해제란 말 못 쓰기 다 못 쓴다는 얘기네. 전부 다 못 쓰죠. 그러니까 허가받기 이전 무슨 해제는 안 돼? 채불을 문제 삼는 해제는 할 수가 없지. 근데 여기다 막 글자 써볼게요. 허가받기 전이라도 계약금 계약 아니 다 줬어 안 줬어? 그럼 쓰면 되겠네. 뭐 받기 전에도 계약금 다 줬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문제짜리 아니야. 7.5점. 7.5.
허가지역 자체 가지고 한 문제 나오잖아. 나오면 법정해제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 아는 내용 자꾸 원이다 붙이면 되잖아요. 허가 난 건 이행착수 아니죠? 그 뭐가 이유라도? 아니 허가 뭐라도 이유라도 아직 이행착수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잖아. 허가 전 체불을 문제 삼는 뭐는 안 된다. 법정 해제 안 되고 허가 나야지 체불 문제 삼는 법정이 되지.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다 줬으면 뭐 전이라도 해약금 해제 가능성 있고 허가 난 이후라도 해약금 해제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까지 갑시다. 293페이지. 몇 페이지? 293. 자, 거긴 표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자, 권리 전부 아시겠어요? 타임 것. 못 넘겨줘요. 그러면 알고 샀던 악의 매수인이라도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어요. 자, 권리 일부가 누구 거? 응? 타인 것. 취득해서 못 넘겨줘요. 그러면 그것만큼 돈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해제가 아니고 뭐다? 대금 뭐다? 감액. 무슨 감액? 대감. 그 다음에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샀는데 뭐 샀는데? 저당권 붙은 부동산 사가지고 매수인이 그 저당권 금액 다 주고서 가서 빨리 변제하고 지어 갖고 오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려. 그럼 저당권 실행될 수도 있죠. 그럼 알고 산 악의 매수인 열받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세 가지야.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선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악의일 때 인정되는 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 전해. 뭐라고요? 전해라. 일감 줄이면 지만 손해지 뭐. 보입니까? 거기? 그림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그 표를 정리했으면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리했는데 표가 나를 더 괴롭히잖아. 선의는 보지 마시고요. 전부일 때 악이 해제권 있음 돼 있지. 그게 뭐예요? 전해. 일부 타인 권리 있죠? 악이 있음 하나 있지. 그게 대금 감액이죠. 그죠? 맨 밑에 저당권 행사 나와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 있죠? 여기는 선이든 악이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악이 뭐도 있고요. 해제도 있고요. 뭐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악일 때 인정되는 게 뭐다? 전해. 뭐 줄이면? 일감 줄이면 누구만 손해? 저만 손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대입하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 문제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권리 하자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하자? 자, 294페이지 하나만 더 체킹할게요. 자, 기업. 악의인 장애도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 전부 타인 권리 있죠. 네? 전세권, 저당권 행사. 해제 있죠. 그 다음, 니은 악의제가 대금 감액 있는 거 일부 타인이죠. 있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미음가시면은 매매 목적물 법률상 장애가 돼 있죠. 법률상 장애는 물건 하자로 봅니다. 무슨 하자로 보지 않고요. 권리 하자로 보지 않아요. 미음.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다룹니다. 자, 미음은 이제 나중에 아실 내용이고 어쨌든 책보다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 악일 때 전해 일감 줄이면 뭐다? 저만 손해.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